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허용된 지 일주일 만에 약 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자 일부 학교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파이자는 자사의 백신 추가 접종 효력이 1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인의 반 이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LA 카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저 스테디움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로 활용됩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5주 연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 부채가 지난 3분기 1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1.9%가 증가했습니다. 10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이어지면 연방준비제도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이 지난 1월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의 난동 사태 조사와 관련해서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행 강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시의회 선거구 제조정 특별위원회가 한인타운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이 타운을 찾아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가파른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남가주에서만 44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수정을 받은 두 부부의 수정란이 서로 바뀌어 상대방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공수정을 담당했던 브림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지만 거센 항의 속에 분향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혹 출발점격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도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LA 클리퍼스가 포틀랜드를 117대 109로 꺾고 최근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마이애미와 스테이플 센터 홈에서 경기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5차전 아랍에미레이트전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내일 경기는 LA 시간으로 새벽 3시에 펼쳐집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0.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기온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취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입원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센트럴밸리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율도 다시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고 LA타임즈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입원율이 지난 몇 개월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프레즈노 카운티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들은 최근 몇 주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율이 무려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같이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율이 지난 할로윈을 지나면서 할로윈 기간을 지나면서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지난해 겨울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노인층의 면역력이 다시 약화되고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입원율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신 제약사 파이자가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까지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파이자는 백신 추가 접종 효력이 1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부스터샷에 대한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16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진행했는데 2차 접종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예방 효과가 95%로 집계됐고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는 겁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2차 접종 6개월 뒤부터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스터샷이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looks like that it will last for a year. It looks like that there is a chance that this will become an annual vaccination. 화이자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FDA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65세 미만 고위험군만 가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FDA가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전까지 화이자의 부스터샷 확대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각국 정부는 부스터샷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고 프랑스도 다음 달 초부터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의 코로나 바이러스 화이자 백신 접종이 허용된 지 딱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약 90만 명의 아동이 화이자 백신 첫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지난 2일 FDA 식품의약국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으로 일부 지역에서 주사가 즉시 실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만 곳의 약국, 일반 병원 등에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0만 명의 1차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백악관은 약 70만 명이 앞으로 수요일 내에 또 추가 접종을 하기로 1차 접종을 하기로 예약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은 2,80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10대 성인 주사 분량의 3분의 1만 투입하게 됩니다. 3주 간격으로 2차례 맞아야 접종이 완료되며 내주 말까지 첫 주사를 맞으면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자 일부 학교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고 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미 전역에서 수백 개의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주에서는 일부 학교가 코로나 확진자 감소를 이유로 학교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또 오하이오주와 이 페리스버그 교육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지침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치솟자 의무화로 바꿨고 최근에 확진자가 줄어들자 다시 선택사항으로 돌린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주 같은 주에서는 여전히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돼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는 고의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는 교육부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도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들 주는 학부모들이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소송을 내는 상황에 부딪혀 있지만 미국의 보건당국 입장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라는 쪽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가 법 개정을 통해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내세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내세워 백신 접종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 법, 양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권리, 이 일리노이 주 법이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 등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마스크 착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검사 요구는 우리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명 조치라며 법이 안전과 과학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의료기관 결정에 반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 발효됩니다. 현재 미국민 절반 이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의 완전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리드 코로나 속에서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56%가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건강에 지장을 줄 위험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8월 말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에 그쳤었다고 엑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독감처럼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58%가량으로 집단 면역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We would hope that as we get people more vaccinated, not only in this country, but throughout the world, that the level of viral dynamics will be so low.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실내 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LA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 광고도 업소 앞에 붙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에 관한 포스터를 배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일부터 LA시 전역 실내 비즈니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카드 제시가 의무화되면서 식당과 같은 비즈니스들의 혼란이 빚어지자 포스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인회는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와 공동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에 관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한글과 영어로 설명하는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당 1개씩 배부할 예정이고요. 선착순 100명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가주보다 맑고 포근해집니다. 아침 한때 곳에 따라 구름 낀 하늘로 시작한 곳도 있지만 현재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고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7, 8도가량 높아져서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내일부터 당분간 남가주 맑고 덥겠습니다. 먼저 목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뛰어올라 이상고온 현상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2도가량 더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90도 내외까지 기록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각각 2, 3도씩 내려앉겠지만 여전히 평년결로 웃도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이상고온 현상은 목요일인 내일부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일교차는 3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5도, 59도, 해안 지역은 67도, 57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쌀쌀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48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센츄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패스트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다음은 405 노을 선상 체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배제 5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선상 로스크랜스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엔 대형 트레일러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말드윈 파크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핑 시즌이죠. 물류 대란이다 라고 하지만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LA 일원의 미행 강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주민들에게 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각별히 주의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LA 시내 곳곳에서 미행 강도 피해가 부쩍 늘어나면서 LA 경찰국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했습니다. LAPD 살인 강도과에 따르면 최근 LA로한 길거리에서 강도와 폭행을 일삼는 강력범죄가 큰 폭 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멜로즈 에버뉴와 LA 다운타운의 주얼리 디스트릭, 나이트클럽과 고급 식당가 등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도범들은 값나가는 핸드백과 시계, 보석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겟을 정한 후 피해자들의 집이나 직장으로 미행하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귀금속이나 핸드백을 낚아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미행 강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강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핸드백이나 보석, 시계 등 호화스러운 장신구를 자제하고 자동차에서 내리거나 식당이나 쇼핑몰, 클럽에서 나올 때 주위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세심히 주위를 살피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 중에 미행을 당한다고 느끼면 지체 없이 911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직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강도 피해를 당할 때는 절대 반항하지 말고 따를 것, 용의자의 인상창이나 차량 정보 등을 숙지에다 메모할 것, 그리고 강도 피해를 입은 후 절대 용의자를 뒤쫓아가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내년부터는 메트로버스를 타기 위해서 다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메트로 당국은 내년 1월 10일부터는 버스 이용객들에게 다시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 당국은 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첫 6개월 동안에는 반값으로 할인된 이용권을 판매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된 가격의 버스 이용권은 오는 12월부터 2020년도 7월까지 6개월 동안 일일 이용권 3달러 50센트, 한 주 이용권 12달러 50센트, 월 이용권 $50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이용객들을 위한 지역별 교통수단 지원 프로그램 LIFE에 등록돼 있는 이용객들은 9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권을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특별위원회가 새로 제출한 선거구 지도를 일단 잠정 승인했습니다. 찬성 12, 반대 2명 표결로 특별위의 지도를 잠정 승인한 것인데요. 주 법에 따라 LA시의회는 오늘과 11월 23일 두 차례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최종 전체 LA시의회 표결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하이브리드 지도는 69개 주민의회를 단일 시의회 선거구에 남겨두는 대신 30개는 복수의 선거구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하이브리드 지도에서는 한인타운은 10지구에 단일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 등 한인단체들은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한인사회의 연합된 목소리를 시의회에 계속 전달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의 스티브 강 디렉터는 6지구 누린 마르티네즈 시의장,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니디아 라만 시의원 등이 재조정 지도의 판도를 바꾸려 한다며 LA 한인타운 단일화가 최종안에 포함되고 전체 시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이 어제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외동포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간담회에는 김성곤 이사장과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단체장 15명이 참석해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의 이념을 되새기며 남북 평화 통일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미주 한인 동포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동포 사회의 역할이 크다며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동포 사회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500개의 한인회들의 연합인 세계 한인 총연합회 발족 당시 미주 한인회 총연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미주 한인회 총연과 미주 한인회장 협회 간의 분규를 종식하고 단결과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입니다. 전 세계 500개 한인회를 하나로 엮는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라는 것이 지난 10월 6일 날 한국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각 대륙별로 총연이 10개가 있는데 미국만 참여를 못했어요. 세 번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차세대 청소년 1000명에게 제공하는 모국 연수에 투입되는 기금 마련에 힘을 보태줄 것을 동포사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며 해당 프로그램에는 5만 명의 학생들이 연수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며 미주 차세대 청소년들의 모국 연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가 완공되는 2024년도에는 1만 명의 학생들의 모국 연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리더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대 커뮤니티, 여기 시나고그라 그러죠? 네. 거기서 돈을 준비해서 청소년들을 보내더라고요. 모국 연수 프로그램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역할을 앞으로 좀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LA예요, LA. 네. 마지막으로는 무국적의 2만여 명의 한국 입양아 동포들이 추방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방 상하원에 상정된 입양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포 사회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Adopted Citizenship Act 이것이 좀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앞장서서 각 지역의 상원 한의원들한테 좀 탄원도 하시고. 김성곤 이사장은 행사에서 동포사회 수권인 재외동포청 설립에도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것도 모국연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젊은 남성들이 한국 군 자원 입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늘어나 지난해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병무당국이 36세 이상 영입자들에게 현역 대신 보충역 판정을 하고 있는 데다
군복무 기간 중 거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정기휴가 때 연 1회 국외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됩니다. 2016년부터 입영 근무지역 선정 작업이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대하면 훈련소 입소 후 일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본인의 특기, 적성, 자격 등을 고려해 보직이 부여받을 수 있으며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항공료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시즌2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작품의 감독과 극본을 맡은 황 감독이 지난 8일 LA에서 열린 행사에서 시즌2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과 수요, 압박이 있다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황 감독은 다만 후속작이 현재 구상 단계만 있고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유권자들이 영재반 폐지와 증오범죄 대체 등의 불만을 갖고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장 본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의 대표적 아시안 거주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머레이힐 등을 포함한 뉴욕주 하원 40지구 선거에서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 후보가 민주당 에릭 아담스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에 이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가 지난 8일부터 공립학교에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15일까지 1000여 개의 공립학교에서 백신 접종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4일부터 5세에서 11세 접종을 시작한 이래 나흘 만에 모두 16,700명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맨하탄 할렘의 한 상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인 식당과 생선 가게를 포함해 모두 7개 업소가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뉴욕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3시 맨하탄 할렘 134 스트리트 소재 1층짜리 상가의 보데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인접 업소로 순식간에 번졌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마을의 경계나 이정표 역할을 했던 장승이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코리안 벨가든에 세워졌습니다. 내년에 완공 10주년을 앞두고 새 단장이 한창인 코리안 벨가든에 한국에서 온 김종흥 장인이 제작한 새로운 장승이 세워진 것입니다. 워싱턴 DC 하워드 카운티의 백신 접종률이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12세 이상 대상자 중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95%를 기록하고 88.5%가 완전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백신 미접종 한 경찰이 코로나 감염돼 결국 사망한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샌프란시 경찰국에서 17년 근무했던 한 경관, 46살의 남자 경관이 지난 1일 코로나에 확진되고 증상을 잃지 못한 채 끝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요구한 백신 접종 기한일이 지났음에도 백신을 몇 자 맞지 않아서 30일간 유급휴직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 지역 관광업이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 규제를 해왔던 국가들의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관광 관련 업계는 11월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고 샌프란시스코 여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 문호는 열려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애틀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후 폐쇄했던 캐나다 국경을 지난 8일에 다시 개방했지만 첫날 린든 지역 상가를 찾은 캐나다 쇼핑객들은 극히 드물어 상인들의 기대가 크게 실망됐습니다. 캐나다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다 돌아갈 경우 귀국하면서 받는 검진 비용이 150에서 300달러로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캐나다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상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4천 건이 감소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5주 연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세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된 이후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시 회복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간 실업수당 통계 발표일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목요일이 베테랑스데이 공휴일이어서 하루 앞당겨 오늘 수요일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1990년 12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으로 6개월 연속 5% 이상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6% 그리고 전달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공급망의 차질과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을 꾸준히 올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계부채가 3분기 1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미국 가계부채는 15조 2,4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9%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2019년 말보다 1조 1천억 달러가 많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가 주도했습니다. 3분기 모기지가 10조 6,70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3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지출이 줄였던 카드빚을 상환했던 추세가 뒤집혔다라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앞으로도 가파른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아파트 렌트비는 앞으로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라고 USC 캐스틴 경제전망 보고서가 9일 밝혔습니다. USC 러스크 센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도심을 피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LA, 베버리힐스 지역 아파트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란초 쿠카몬가와 샌디에고, 옥스나드 지역 아파트의 사상 최저의 공실률이 기록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면서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도심 지역의 공실률이 차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3분기까지 LA 카운티 내 아파트의 렌트비는 기존의 렌트비보다 252달러가 오를 것으로,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410달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샌디에고는 348달러, 벤츄라 카운티는 310달러, 일랜드 엠파이어는 241달러가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실률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보통 렌트비가 인상됩니다. 현재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베버리힐즈는 아파트 공실률이 모두 5%를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아파트에서도 렌트비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2% 미만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란초 쿠카몬가나 옥스나드, 샌디에고 노스시리 아파트는 아파트 렌트비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아파트 공실률 3.9%, 월평균 렌트비 2,073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월평균 2,32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월평균 렌트비가 기존의 평균 2,439달러에서 2,849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백악관이 대형 화물선을 위한 항만 준설 등을 위해서 육군 공병대를 투입합니다. 또 항만과 도로 투자를 위해서 2억 4천만 달러의 긴급 보조금을 45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또다시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항만과 수로를 위한 행동계획인데요. 2억 4천만 달러 연방 보조금 중 2억 3천만 달러는 항만에,
1,300만 달러는 해상 고속도로에 긴급 배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항만 투자에만 집중하는 처음이자 유일한 연방 보조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화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중에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미중 간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 양자회담 개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 2월과 9월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미중 정상 간 단독회담은 갖지 못했습니다. 시 주석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순방을 자제하면서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서 개최됐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어는 지난달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미중 정상이 올해 안에 회담을 갖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있어 회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북핵과 기후변화 등 특정 분야에서 미중 간 협력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어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자국 수송기를 타고 예고 없이 대만을 찾았습니다. 깜짝 방문에 반발한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보복성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미중 양안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의원 일행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한 미군 수송기를 타고 타이베이의 숭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명과 2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됐고 보좌진 7명도 함께했습니다. 오엔호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상 대만에서 미국 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제대만협회가 이번 방문을 주관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합의에 따라 의원들은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상하원 의원 6명의 대만 방문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대한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절대 보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수정을 받은 두 부부의 수정란이 바뀌어서 서로 상대방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부는 인공수정을 담당한 브림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이 부부는 2019년 9월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브림 클리닉을 통해 체외 수정으로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피부색과 머리색이 자신들은 물론 첫째 딸과도 달랐습니다. 출산 8주가 지난 뒤 DNA 검사를 해보니 아이는 자신들의 생물학적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Every time I felt a kick or spoke to her, it was someone else's baby. The heartbreak and confusion cannot be understated. 알고 보니 브림 클리닉에서 인공수정한 부부의 수정란이 서로 바뀐 겁니다. 카디널 씨 부부는 자신들의 생물학적 친딸이 일주일 뒤 다른 부부에게서 태어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국 고통 속에서 아이를 다시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They're losing a little sister she fell in love with. An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what happened. It's been brutal. It made exchanging the children all the more heartbreaking. It's a truly impossible nightmare that inflicted trauma. 부부는 브림 클리닉과 의사를 의료 과실과 계약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고소했습니다. We need to have a proper regulatory regime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American fertility clinics operate basically unfettered with no regulation. 다른 피해 부부 역시 문제의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소식입니다. LA 클리퍼스가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의 경기에서 117대 10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개막 후 5경기에서 1승 4패로 주춤하면서 카와이 레너드 빈자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던 클리퍼스는 어제까지 최근 5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승 4패가 된 클리퍼스는 일단 시즌 초반이라 순위가 아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서부 컨퍼런스 7위에 올라 있습니다. 폴 조지가 24득점,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7개로 활약을 하는 등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마이애미와 홈에서 경기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5차전 아랍에미리트전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경기는 내일 LA 시간으로 새벽 3시에 펼쳐집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등 해외파를 포함한 벤투호 2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장갑에 레고머까지 중무장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전날 밤 귀국돼 피곤한 기색이었던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전을 하루 앞두고 실시된 이번 훈련은 선수 전원이 참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훈련. 짧은 연습 기간에다 공수 주축이었던 황의조와 김영권 빈자리를 메꿀 해법까지 찾아야 합니다. Until tomorrow we have time to decide which will be the options to replace Wijo. 최종 예선 10경기 가운데 4경기가 치러진 현재 우리나라는 2승 2무, 조 2위, UAE는 3무 1패, 4위입니다. 반환점을 앞둔 5차전을 확실히 승리해야 17일 이라크 원정 경기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최종 본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AE는 마프쿠트 등 브라질 출신 귀화 공격수들이 경계 대상인데 그중 리마는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뛰지 못합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UAE전은 2년 만에 입장 인원 제한이 없어 안방 팬들의 응원 속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썰마지,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